법무법인 YK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한밤의 로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주원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요, 현대상선 H&M 인수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먼저 추원식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YK 기업부문 대표 변호사 추원식 변호사입니다. 추원식 변호사님은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시고 나서 조지 워싱턴 LLM 과정을 마치시고 사법연수원 26기시고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지내신 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를 지내시고 현재는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로 계십니다. 다음은 김학훈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 김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학훈 변호사님께서도 역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나서 듀크대학교 LLM 과정을 거치고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로서 근무를 하시면서 M&A만 20년 동안 담당하셨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듣기로 기업 M&A 팀 H&M 현대상선 인수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요즘 대형 M&A 중에 제일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HMM, 보통 테슬라에 빗대서 흠슬라라고 하시는데, 네, 흠슬라. 네, 그게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고 시장에서 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또 시적절하게 그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김학훈 대표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H&M 현대상선 좀 생소하기도 한데요. 김학훈 변호사님 어떤 회사인가요?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익숙한 회사일 텐데요. 과거 현대상선이라는 회사는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오래된 역사를 가진 회사인데 2008년인가요? 세계 금융위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산업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물류가 당연히 수요가 줄겠죠. 그래서 현대상선도 그때 수출입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물류 활동이 특히 많은 침체기를 겪었고요. 그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당시 현대그룹이었죠. 현정은 네. 회장님 계시는 현대그룹의 계열사였는데 현대그룹 자체의 많은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에서 수성을 못하시고 산업은행 및 채권단이 감자 및 출자 전환을 통해서 경영권을 확보해서 산업은행과 기타 공공기관의 자회사로 현재 있고요. 그래서 약 4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다시 또 코로나 이후에 수요도 늘었지만은 그동안 여러 가지 불황에 따른 해운사들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많은 선박들을 팔고 수요에 비해서 또 공급을 하는 쪽이 부족하게 되니까 해운 단가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에는 단기 순이익만 약 10조 가까이 그동안의 부진을 한 방에만 했고요. 주가도 굉장히 올라갔고 많은 분들의 하여튼 관심을 끈 회사입니다. 2022년 자산총액 17조, 그 다음에 국내 기업 수준에서 약 25위를 차지하는 기업으로서 2022년 기준에서 단기 순이익만 약 10조를 달성한 회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인수전이 참여한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죠?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고요. 최근에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 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거래에 입찰 참여한 회사는 일단 LX그룹, 아마 생소하실 텐데 한 범 LG가고요. 그 L이 거기서 나오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한 3년 전에 이제 계열 분리가 돼서 네. 가족 간에 정리가 되면서 LX에서 특히 LX 인터내셔널, 과거 이제 범한 판토스, 거기가 이제 LG그룹에 인수되고 요번에 LX가 나오면서 LX 판토스가 돼서 이 물류회사 쪽에서 주체가 돼서 LX그룹이 참여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참치 때문에 잘 아시겠죠. 동원그룹. 동원그룹도 기본적으로다가 물류 쪽도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을 수 있고요. 현재 H&M 인수전에 참여하셨고 그다음에 닭고기 할인. 예, 인가요? 할인으로 할인그룹은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사실 그동안에 많은 M&A를 통해서 사세를 많이 확장하셨고요. STX 페노션도 인수하셨고 계속해서 M&A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다 등장하셨고요. 재무적 파트너인 JK 파트너스하고 지금 연계해서 같이 이번 인수전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냥 알기로는 할인하면 닭고기만 생각을 해서 규모가 되게 작은 회사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학훈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꽤 사업이 확장이 많이 된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현대상선이 꽤 큰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세 개 회사가 H&M을 인수하기에는 좀 이런 말로 표현을 하면 좀 맞을 것 같은데
싶은데요.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격이 된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세 그룹 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지금 산업은행이나 이쪽 매도 측에서 바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가격에는 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림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로서 사업회사하고 홀딩회사하고 이제 분리를 해두고 있는 상태고, 또 옛날에 STX에서 가지고 있던 그 펜오션이라는 해운사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운업을 실제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HMM은 아시는 그 컨테이너, 네. 컨테이너를 이제 주로 차곡차곡 실어서 가는 배를 한 100척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운행하는 데고, 그 하림 그 펜오션은 벌크선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비어 있는 거죠. 이제 여기다 뭐 곡물을 씻을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씻을 수 있는데 그걸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벌크선하고 컨테이너선 사업을 결합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룹의 여러 가지 재무 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동원력이 1조, 2조 사이 정도일 거기 때문에 그 파트너로서 이제 JKL 파트너스, 그 굉장히 큰 프라이빗 에퀴티 하우스거든요. 이제 그쪽 같이 가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인수금융으로 조달하지 않을까. 지금 재무제표가 작년 결산 기준으로는 LX가 2조 좀 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KDB가 산업은행 요구하는 액수는 좀 모자랄 테니까 거기다가 이제 범 LG가의 증언이 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인수금융은 역시 레버리지를 동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 있고요. 동원그룹은 잘 아시다시피 동원그룹, 동원산업 계열이 있고요. 또 이 장남과 차남 계열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장남 쪽으로는 이제 한투증권을 아시겠죠. 한국투자증권. 네. 예, 그쪽 계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강한 또 금융권의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이 연합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셋 다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이라면 자기 돈이든 타인 돈을 좀 빌려서든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현재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게 적절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겠죠. 그래서 꼭 뭐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정도는 아니고요. 돌고래가 범고래를 잡아먹는다 뭐 그런 정도. 예. 이 세 개 회사가 이렇게 인수전에 꼭 이렇게 치열하게 뛰어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LX 같은 경우에는 LX 인터내셔널 상사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LX 판토스 물류회사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범 LG가들, LG그룹도 있고, LS 등등해서 수출입 관련 물류가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LX가 현대상선을 인수한다고 해서 거래를 다 몰아주진 않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다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요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LX그룹은 LG 계열에서 분리가 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M&A 시장에서. LX그룹 기업 집단 자체도 결국 이제 더 성장을 해서, 성장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잘해서 더 회사가 클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없는 분야 또는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인수합병을 통해서 회원과 그 다음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또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특히 LX 인터내셔널과 LX 판토스, 그다음에 범 LG가 등의 여러 가지 수요 등등 관련해서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동원그룹도 기본적으로다가 뭐 원양 어업도 있지만은 네. 이쪽 물류 쪽도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을 수 있고요. 하림그룹은 아까 뭐 운송 쪽이니까 벌크와 컨테이너가 결합되면 어느 정도 시너지도 있고, 한 가지 그래요. 이게 뭐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이 싸움은 사실 이 딜 규모가 지금 산업은행 등 현재 대주주에서 코로나19로 선사들이 대부분 부조정하고 규모를 줄이는 바람에 물동량이 늘었는데 거꾸로 단일 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 운임 요금이 굉장히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당연히 늘고 영업이익 자체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올랐죠. 사실 굉장히 규모는 커 보이죠. 근데 그 주가나 이런 그 현재 매각 가격, 특히 이제 매도 측에서 바라는 그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 세 그룹 그 세 군데 다 굉장히 인수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지만 이것이 과연 적정한 가격으로 내가 현대영상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 의구심들이 많이 네. 있다고 들었어요. 파는 쪽과 사는 쪽의 이해관계는 다르니까요. 파는 쪽은 당연히 비싸게, 더구나 출자 전환도 하고 공공기금들이 들어간 거니까 세금도 들어가고, 그래서 많은 쪽으로 회수해서 공적자금 많이 회수하는 측의 또 이해가, 그런 명분도 있고요. 또 사는 쪽에서는 이왕이면 조금 적은 가격에 사서 자기들이 회사 시너지에 더 키워서 회사 가치를 높이려는 그런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그 부분이 많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M&A란 무엇일까요? M&A 뭐 용어는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요새 국민학생도 죄송합니다. 연식이 나왔네. 초등학생도 아는 용어인데 뭔가 정식 용어로는 mergers and acquisition이라고 하는데 merger는 이렇게 이제 합병하는 거, acquisition은 인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기업을 사서 갖다 붙이는 그 모든 행위를 M&A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회사가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식의 합병,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예고요. 그 외에 사서 내 밑으로 완전히 넣어서 없애버린다는 흡수 합병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덩치가 작은데 저 큰 애를 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역합병이라고 그러죠. 합병의 방식에 따라서 서로 주식같이 해가지고 쫙 교환을 해서 하나로 딱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자산 같은 것만 사오는 방식이 있고, 영업만 사오는 방식도 있고, 주식 지분만 이렇게 사고 팔아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변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라는 거는 무슨 딱 하나의 어떤 그 법률 행위나 거래 행위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와 다른 회사가 그 회사 간에 회사를 합치거나 회사를 실질적으로 뭉치거나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일컬어 가지고 M&A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폭탄주 합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폭탄주 합병이요? 아니요. 확인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공식 용어도 있는데 네. M&A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H&M 같은 큰 기업들의 매각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취득해서 그 회사의 경영권을 갖다 취득하는 허가 박스를 모든 걸 다 안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없지만 몇 개는 봐야 되잖아요. 혹시 하자는 없는지, 누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지,